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period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기간이나 마침표 정도일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단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얼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이 단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통 period 하면 기간이라는 뜻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 아마 이럴 때도 쓰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필요해요들을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이 단어의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리어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보자고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피리어드가 가진 4가지 핵심 얼굴이 나와 있죠. 먼저 모래시계가 보여주듯이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또 기펜 이미지처럼 문장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1교시, 2교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교시도 피리어드고요. 마지막으로 달력에 표시된 것처럼 생물학적인 주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와, 정말 팔방미인이죠?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The training period will last for 3 months. 한국어로는 훈련 기간은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시작과 끝이 딱 정해진 시간을 말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한 용법이에요. 다음 예문도 한번 보죠. End your sentence with a period.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세요. 이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period가 그냥 글 쓸 때 찍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미드나 영화에서 누가 That's it, period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끝이든 대화의 끝이든 확실한 마무리라는 뉘앙스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기는 다졌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상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업무나 공식적인 절차에서 period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probationary period, 바로 수습기간이라는 뜻인데요. 슬라이드 설명처럼 이게 그냥 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랑 정말 잘 맞을까를 테스트하고 또 직원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나한테 정말 맞는 곳일까? 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뭐랄까 일종의 상호 탐색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실제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New employees must successfully complete the 3-month probationary period. 신입 직원들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어떠세요? 회사 계약서나 내부 규정 같은 데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공식적인 표현이죠. 다음은 waiting period, 바로 대기 기간입니다. 여기서 핵심 뉘앙스는 바로 의무라는 단어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놀이공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 타려면 무조건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요. 어떤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간,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보험 관련 예문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New insurance coverage often requires a short waiting period. 새 보험 보장은 종종 짧은 대기 기간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큰 보장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장치 같은 거죠.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보니까 웨이팅 피어리어드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감이 확 오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변화를 겪을 때 필요한 시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cooling off period. 이 표현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머리를 식히는 시간, 바로 숙려 기간을 뜻해요. 특히 홈쇼핑에서 뭔가에 홀린 듯이 결제했다가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를 구해주는 제도죠.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고 후회 없이 다시 생각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정말 고마운 소비자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문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The contract includes a 7-day cooling off period for the customer. 그 계약은 고객을 위한 7일간의 숙려 기간을 포함한다. 바로 이 7일 동안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다음은 period of adjustment, 즉 적응 기간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어떤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랍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예문일 것 같아요. Moving to a new country requires a significant period of adjustment.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상당한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 힘든 시간을 표현할 때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인류 전체의 역사나 발달 같은 아주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period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critical period. 우리말로는 갈정적 시기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제한된 시간, 즉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처럼 이 시기를 한번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하고 좀 긴급한 느낌을 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critical period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언어 학습이에요. 들어보세요. Language acquisition is generally easiest during the critical period in early childhood. 언어 습득은 일반적으로 초기 아동기의 결정적 시기에 가장 쉽다. 뇌가 마치 스펀지처럼 언어를 쏙쏙 빨아들이는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을 보니까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이 머리에 확실히 들어오시죠? 다음은 historical period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역사적 시기를 의미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르네상스 시대나 바로크 시대처럼 나누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역사가들이 아주 긴 과거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시기별로 묶어놓은 거죠. 뭐랄까?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듯이 역사를 폴더별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Historians divide the past into distinct historical periods to analyze social changes. 역사학자들은 사회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과거를 구별되는 역사적 시기로 나눈다. 네,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나 중세 시대처럼 아주 긴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historical perio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시간이에요. 피리어드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가진 결정적인 뉘앙스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 표에 집중해 주세요. 뉘앙스 차이를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오늘 배운 period는요, 3개월처럼 시작과 끝이 딱 정해진 구간을 의미해요. 반면에 duration은 영화 상영 시간처럼 어떤 일이 계속된 총 시간의 길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요. era는 디지털 시대처럼 훨씬 더 길고 거대한 역사적 시대를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phase는 프로젝트의 1단계, 2단계처럼 전체 과정 속의 한 단계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term, 이건 대통령 임기나 학교 학기처럼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어떠세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쓰면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돼 보이겠죠? 네, 이렇게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리어드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담겨 있는지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문장을 끝맺는 작은 점에서부터 하나의 문명을 정의하는 거대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기억하세요. 진정한 언어 실력은요, 단순히 단어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맥락과 뉘앙스를 읽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떤 영어 단어를 만나시든 그냥 뜻만 외우지 마세요. 이 단어가 어떤 이야기와 시간을 품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언어를 진짜 내 곳으로 만드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겁니다.